제가 없는 사이 집에 누가 다녀갑니다. 저는 추리소설을 오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컵이었습니다. 싱크대 오른쪽에 두는 컵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의자가 조금 밀려 있었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살짝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이건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다시 봤습니다. 현관문은 잠겨 있습니다. 도어락도 정상입니다. 창문도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은 있는데 들어온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하나 꺼냈습니다. 추리소설을 오래 읽으면 이런 버릇이 생깁니다. 기록입니다. 컵 이동, 의자 이동, 그리고 하나 더 적었습니다. 누군가 제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범인을 잡겠습니다. 사건은 컵으로 시작됐습니다. 싱크대 오른쪽에 두는 컵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그 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에 놓았습니다. 제가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자마자 저는 다시 멈췄습니다. 컵이 또 왼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컵을 썼습니까? 아닙니다. 어제 저는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컵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살펴봤습니다. 컵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세미도 그대로입니다. 접시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컵만 움직였습니다. 저는 컵을 다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일부러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혹시 흔적이 남아있을까 해서입니다. 추리소설을 오래 읽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컵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오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웃었습니다. 역시 제가 착각한 겁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려고 싱크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멈췄습니다. 컵이 또 왼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이럴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움직인 겁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컵을 3번이나 잘못 둘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추리할 때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건 컵 이동. 저는 펜을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싱크대를 다시 봤습니다. 컵이 아주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방금 씻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저는 집에 아무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어락은 정상입니다. 문도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에 하나 더 적었습니다. 용의자 미상.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컵을 사용함.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리소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막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컵 사건 이후 저는 조금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이런 걸 현장 확인이라고 합니다. 거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책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란다 앞에 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베란다 앞에 놓인 의자가 조금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 의자는 바퀴가 달린 작은 의자입니다.
원래는 책상 옆에 붙여두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베란다 쪽으로 한 뼘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서서 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살짝 밀어봤습니다. 의자는 아주 가볍게 움직였습니다.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혹시 어제 제가 밀었을 수도 있습니다. 컵 때문에 싱크대 쪽에 갔을 때 제가 의자를 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시 원래 자리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닥에 남아있는 바퀴 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몸을 조금 숙여서 바닥을 자세히 봤습니다. 바퀴 자국은 의자 자리에서 시작해서 베란다 창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천천히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국의 끝은 베란다 창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도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결국 제가 밀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컵도 착각이었고 의자도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의자 이동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능성 본인 실수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란다 바닥에서 작은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저는 다시 몸을 숙였습니다. 바닥에 작은 부스러기가 몇 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딱딱했습니다. 저는 그걸 잠깐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베란다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자를 봤습니다. 의자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퀴 자국은 창문 앞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적었던 본인 실수라는 글자를 지웠습니다. 그 밑에 천천히 이렇게 적었습니다. 누군가 베란다까지 왔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컵 사건이 조금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의자 사건 이후 저는 조금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 추리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방법입니다. 밀가루입니다. 저는 베란다 바닥에 아주 얇게 밀가루를 뿌렸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만 뿌렸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는 밀가루를 뿌리고 베란다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일부러 평소보다 조금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런 건 기다리는 시간이 길수록 긴장이 올라갑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면서 바로 베란다를 봤습니다. 밀가루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란다로 갔습니다. 밀가루 위에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흔적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발자국이 아닙니다. 둥근 자국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봤습니다. 밀가루 위에 길게 이어진 둥근 자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자국은 거실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었습니다. 청소기였습니다. 제가 아침에 돌려놓은 로봇 청소기가 밀가루 위를 지나간 겁니다. 저는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실패입니다. 추리는 항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밀가루를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란다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걸레로 바닥을 닦다가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걸레 끝에 작은 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으로 집었습니다. 아주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음식입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란다에서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조각을 다시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딱딱했습니다. 말린 음식 같았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베란다 근처까지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세 번째 단서, 베란다에서 음식 발견.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건이 조금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부스러기를 발견한 이후 저는 조금 더 확신하게 됐습니다. 누군가 베란다까지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이런 걸 잠복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불을 끄고 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베란다 창문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불을 끄면 집안이 어두워집니다. 밖에서는 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안 오는 걸까요?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베란다 쪽으로 돌렸습니다. 창문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괜히 움직이면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조용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는 바닥에 아주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베란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계속 지켜봤습니다. 무언가는 베란다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거의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무엇을 찾는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복을 시작한 이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범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하나 더 쓰기로 했습니다. 추리입니다. 추리소설에서는 사건이 막히면 항상 이걸 합니다. 용의자를 정하는 겁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름을 적었습니다. 옆집입니다. 저는 잠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란다 창문이 가장 가까운 집이 옆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베란다로 나가서 옆집 창문을 살짝 봤습니다. 옆집 창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하나 더 적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관리실. 관리실에는 예비 열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관리실에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아저씨는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 열쇠 가지고 계십니까? 관리실 아저씨는 웃었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트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관리실 제외.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를 적었습니다. 택배기사. 택배기사라면 집에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배 상자를 한참 봤습니다. 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열어본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택배기사 제외. 저는 잠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3명을 지웠습니다. 옆집 아닙니다. 관리실 아닙니다. 택배기사 아닙니다. 저는 잠깐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누굽니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창문입니다. 범인이 창문으로 들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베란다 창문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아래에 작은 발자국 같은 자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범인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옆집도 아니고 관리실도 아니고 택배기사도 아니라면 범인은 다른 방법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다시 베란다 창문 앞으로 갔습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문 아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남아있던 작은 자국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먼지 자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둥근 자국이 4개 정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더 숙여서 바닥을 가까이 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국 옆을 살짝 만져봤습니다. 자국은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 발자국은 아닙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단서, 창문 아래 작은 발자국. 저는 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신발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양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어봤습니다. 창문은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창문 틀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사각. 저는 그 소리를 듣고 다시 창문을 봤습니다. 창문 틀 옆에 아주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주 드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 밖을 봤습니다. 베란다 난간 바로 아래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화분 위에 흙이 조금 흩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흙 위에도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하나 더 적었습니다. 창문 이용.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범인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국이 너무 작았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작은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범인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란다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사각. 저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문 밖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괜히 움직이면 상대가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만 베란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창문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잠깐 후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 사이로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조금 더 크게 떴습니다. 그림자는 바닥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낮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작고 빠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지켜봤습니다. 그건 베란다 바닥으로 가볍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고양이였습니다. 회색 고양이 한 마리였습니다. 고양이는 잠깐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이 집이 익숙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장 베란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의 움직임이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처음 온 고양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베란다 구석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종이봉투 쪽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그때 처음 봤습니다. 베란다 구석에 종이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봉투 안으로 얼굴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물고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의자에 앉은 채 고양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무언가를 물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황태포였습니다. 말린 황태포 한 조각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그걸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란다 구석을 다시 봤습니다. 종이봉투가 조금 찢어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황태포가 여러 개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기억했습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사온 황태포였습니다. 베란다에 잠깐 두고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였군요. 컵도 그랬습니다. 고양이가 창문으로 들어오면서 싱크대 쪽을 건드린 겁니다. 의자도 그랬습니다. 베란다로 올라가려고 밀었던 겁니다. 바닥에 부스러기도 그때 떨어진 겁니다. 고양이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얼굴로 황태포를 계속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털이 많습니다. 고양이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한 채 다시 황태포를 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고양이는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태포를 씹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처음 온 게 아닙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컵도 움직였고 의자도 밀렸고 창문도 살짝 열렸던 겁니다. 저는 베란다 난간을 봤습니다. 난간 아래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화분 흙 위에 작은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고양이의 출입구였습니다. 고양이는 황태포를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틈으로 몸을 쑥 내밀더니 베란다 난간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그걸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구석에 있는 황태포 봉지를 다시 봤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직도 몇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살짝 묶었습니다. 그리고 한 조각을 꺼내 베란다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베란다를 다시 봤습니다. 황태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적었습니다. 사건 해결, 범인 회색 고양이,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적었습니다. 황태포 전문가. 잠깐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뭐 없습니까?